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오늘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흐름이 네. 좀 오르면 쉬고 뭐 이게 뭐 인지상정이죠. 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거의 3%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밀리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실은 화요일, 수요일 안에 원래 베센트 장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합의. 근데 지금 미국 수요일 저녁인데 소식이 별로 없네요. 어디 좀 더 느린데 없나? 이거보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묘하게 네. 어제였나? 음. 한 48시간 안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또 약간 조금 더 딜레이. 기다려봐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또 팍팍하게 데드라인을 그쵸. 주지 않도록 해요. 예, 너무 타이트하게 원하는 보지 거잖아요. 네, 타이트하게 보지 않기로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얘기부터 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어쨌든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그건 것 같아요. 매크로에 대한 압박. 이게 계속 상단에서 계속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좀 올라가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네. 거기서 이때 또 조정을 만들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샌디스크가 현재 시간 외에서 3.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잠시 후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이던스가 빨간불이 좀 나왔습니다. 가이던스 빨간불은 예. 조금 그렇죠. 그건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 딱 발표됐을 때에 비하면 많이 줄인 거예요, 낙폭. 네. 처음에는 막 뭐야 이거 왜 10%? 이래? 예, 막 그 엄청 크게 좀 네. 빠지는 거의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조금씩 줄여가는 그림이고 뭐 어제 사실 AMD 실적에서도 약간 좀 예고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MD도 사실 그렇게 나쁜 것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쵸. 근데 본장에서 이만큼 올린 걸 다 반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에 허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조금 높아져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시면요. 나스닥이 0.8% 하락했고요. S&P 500이 0.2% 하락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다우도 사상 최고가였고요. S&P 500도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지수 기준으로 여기서 요 정도 내려오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죠. 뭐 우리나라 변동성 대비해서는 저 정도 하락은 뭐 이거는 귀엽죠, 귀여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완연히 그런 느낌이에요. 7월에 조금 횡보했고 사실 7월에 별로 하락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미국은. 그래서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다라고 미국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는 사실상 오늘 사상 최고치 경신이죠. 네, 그래서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림이고 나스닥만 조금 더 올라와주면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인데 나스닥은 오늘 반도체가 조금 밀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본장에서의 맵인데요. 엔비디아 덕분에 많이 좀 지수가 메꿨어요. 그쵸. 그러니까 AMD는 7%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가 3% 올랐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나름 선방했습니다. 강보합세, 인텔도 강보합세, 브로드컴도 강보합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샌디스크가 본장부터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5%대 하락.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주가가 좀 차별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확실히 디램과 스토리지를 좀 나눠서 이제는 또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토리지, SSD 쪽이 오히려 약간 좀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좀 약한 골이었거든요. 여기가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 뭐 실적이 고점일 수 있다라는 논란의 중심이었는데 거기가 안 그래도 이제 빨간불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쪽만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고 마이크론은 아까 보니까 시간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마이크론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계속 되게 그거예요. 쉬웠잖아요. 시장이 쉬었다. 쉬웠잖아요. 이지했잖아요. 예, 이지했잖아요. 이지. 예, 원래는 조금 뭐 그런 메모리 반도체 같이 올라가고 뭐 그 안에서 이제 뭐 캐펙스 투자만 늘어나면 되고 네. 근데 거기서 계속 뭐 금리 생기고 뭐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메모리 안에서도 차별화되고 계속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조금은 이제 마인드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라이 릴리가 좋았습니다. 릴리가 실적이 좋았고 마운자로 진짜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마운자로 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이제 완전 대중화된 것 같아요. 예. 마운자로. 예.
왜요? 저도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데 네. 뭔가 약의 힘을 빌리는 거는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사실 마흔자로를 뭐 어떻게 마흔자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약간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다이어트를 그쵸. 좀 해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이제 헤비하신 분들은 저희 집에도 많이 헤비한 친구가 동생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마흔자로 해라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이제 어쨌든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예. 그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여러분. 예, 유도 선수 무제한급.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반도체가 좀 아쉬웠고 그리고 아까 구글 알파벳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예, 여기서 이제 하사비스 CEO가 물러나고 뭐 그런 그렇죠. 모습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이제 알파벳의 어떤 소명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망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구글도 사실 워낙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막 급락 나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러셀 2000도 지금 종목별 장세가 막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실적 시즌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 레드와이어가 좀 괜찮더라고요. 네. 예, 레드와이어가 이제 우주 관련 주식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개별 종목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전 쪽에서 센트러스 에너지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잠시 후에 한번 보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유가는 조금 떨어졌지만 애매하죠. 75달러. 뭐 어제 공격했다면서요? 또 후티 반군이. 맞아요. 예, 사우디 뭐 상선 공격했다라는 네.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피드백이 안 나옵니다. 뉴스가. 그래서 조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도 떨어지려다가 애매하게 4.614 양봉 만들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달러가 계속 내려오니까 되게 신기한 게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금값 이거 뭐 5,000달러 간다라는 얘기 막. 또 요새?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군요. 가자, 하여튼 가자. 하여튼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다들 그래서 4,300달러까지 올라왔고 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은 주식 시장에서 뭐 헤클라 마이닝이라든지 이제 뭐 금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금광 관련주들 그쵸.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64,700달러까지 현재 올라와 있고요. 네. 샌디스크 지금 주가 보면 시간에 3.7%의 하락이네요. 근데 웨스턴 디지털이 좀 많이 빠져요. 웨스턴 디지털. 10%. 어이구 왜 이렇게 예. 급락하죠? 그 웨스턴 디지털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동안 주가가 버텼네 보니까. 야 이것도 버틴 거라고 봐줘야 되나? 고점 대비해서 밀렸지만 저 정도는 버틴 거예요. 그래요? 요새 반도체주 이렇게 우하향했었는데 저 네. 정도면 버틴 거다. 굉장히 네. 이제 후해지셨네요. 네. 예. 우리나라 시장을 경험하고 나니까 급락 경험하니까 저 정도는 너무나 예쁜 차트죠. 예, 그래서 지금 메모리 쪽이 조금 안 좋다라는 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겨울사님이 또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또요? 이거 3일 연속입니다. 다우가 5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라서 요거 맞추시려고 그러는 건가? 야. 모닝커피를 또 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안 쏴주셔도 되는데 쏴주시면 또 고마운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게 잘 마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전쟁 얘기 네. 악시오스의 보도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화요일, 수요일 안에 나온다고 베센트를 믿었으니까 뭐 안 믿고 싶어도 믿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그거 말고 방법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기도 메타로 그냥 기다렸죠. 근데 악시오스에서 뭐 잠정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오만의 중재로 잠정 합의에 근접했으면 미국은 수요일에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미국이 먼저 좀 움직였던 게 있었어요. 흥미롭게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이란 관련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항공기 2대 그리고 항공사 3곳에 대한 대테러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서 이거 진짜 뭔가 되나 보다 싶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48시간 안에 합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네. 이거 6시 8월 5일 기준으로 6시니까 여기서 48시간 더하면 8월 7일
밤 6시까지 아직까지 조금 여유 있습니다. 그러지 마요. 네. 그거 세지 마요. 네. 우리 그 별 노래 있잖아요. 네가 오기 전까지 네. 나는 12월이라고. 아하. 합의하기 전까지 우리는 추억이네. 그러네요. 데드라인을 연장시켜줘. 그냥 좀. 뭐 이번 주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그쵸, 그쵸. 아직 이제 목요일이니까 48시간 내 합의. 네. 근데 여기서 이란이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미국과의 회담은 없었다. 오만가 얘기했잖아요. 오만가. 네. 그걸로 이제 퉁쳐줄까요? 덮어. 우리는 덮어. 네.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쉬울 뻔했는데 막 유가가 막 크게 뭐 급등하거나 그러진 그렇죠.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들 기다리는 구간이구나 싶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오만과의 합의안이 조금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무슨 합의를 했을까요? 요거 내용이 좀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상 운송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들고 가서 이제 미국한테 요거 어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름 괜찮은 게 일단 60일간의 무료 통행 기간이 있어요. 그 원래 돈 안 받았던 곳인데. 그렇죠. 받는다고 제가 하는 이제 자체가. 뇌이징이 돼가지고 얘네가 돈을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좋아 보이나 본데 이게 점점 약간 안 되죠 이러면은 네. 통행료 무료 통과를 제한했다. 근데 이거를 사실 미국 입장에서 받기가 좀 애매하죠. 그쵸. 왜냐하면 이거 받아주면은 그래 앞으로는 너네가 관리해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다렸던 뭔가 이 합의는 간밤에는 나오지 못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제 유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디 뭐 어떤 내용이 됐든 이 빠른 합의가 불확실성을 또 해소하게 하는 데는 가장 좋으니까 빠른 합의 원하도록 하겠고요. 닐 카시카리 총재가 또 이제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좀 다들 가만히 좀 이렇게 다들 왜 그러시는 딱 거예요? 그 반응이 이제 제가 봤던 반응이었죠. 근데 네. 저는 이제 뉴스를 다 받고 이제 종합해서 왔으니까 그쵸. 그 순간순간 실시간에서 이런 반응을 하고 온 건데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왜 저래 이제 그 반응이 나오는 게 맞는 그쵸. 거죠. 카시카리 총재가 금리를 서서히 인상해야 할 때다. 뭐 그 배경은 계속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너무 갑자기 인상하면 큰 비용을 치르게 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론을 또 들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캔자스 시티의 제프 슈미드라는 사람도 금리 인상을 희망한다.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가 이걸 또 열심히 세고 있네요. 5번째 연준 총재다. 근데 이 사람은 아셔야 될 거는 투표권은 없어요. 아,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는 지금 내심 약간 그 앙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월 때는 사실상 연준의 나팔수였고 권한이 있었죠. 뭐. 파월이 계속 뭔가를 찔러줬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 모두는 연준의 FOMC를 볼 때 닉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하는 그 순간이 저게 핵심이다. 맞아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저기서 나온다였는데 저번 FOMC 때는 한 번도 질문을 못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또 했거든요. 워시 의장 들어와서 이게 약간 앙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준 인플루언서였던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관심이 나한테 다 집중되고 그렇죠. 뭔가 저 SNS 하나에도 되게 막 그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도 이제 광고에 주고 이런 그럴 것처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영향력이 없어지니까. 그 영향력이 사실 줄어들었는데 네. 없어졌다고 보긴 또 애매한 게 파월이 아직 그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남아 계신데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아무 말도? 원래 좀 진중한 분이라 그런지. 이 정도면 말씀하실 법하네. 그래서 제가 계속 팔로우는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래서 투표권 없는 사람이지만 뭐 인상론을 얘기했다고 하니까 닉 기자가 계속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제 금리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보시면 이게 금리와 S&P 500의 어떤 관계도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0.5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항상 금리가 시장을 압박할 때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몇 번 없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S&P 500 전체 다 신고가잖아요.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밸류를 더 높이기가
자꾸 금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약세장 당시에 최저치였던 마이너스 0.42, 2022년도를 미국 증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1년 내내 빠졌던 해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때 왜 그러냐면 20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를 확 내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는 비용을 치르는 해였어요. 저 때도 월모브를 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네. 안 나요. 워낙 많은 일들이 요즘 기억이 많이 안 일어나니까. 나요. 네. 그래서 이때가 계속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해거든요. 그래서 이때랑 비교를 지금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수도 많이 올랐고 금리 인상할 것 같고 근데 금리 인상을 그래서 자꾸 얘기할 때마다 시장이 뭐지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금리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 수요가 약세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고용 지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데 네. 뭐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고용이 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론을 조금은 희석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고용이 4만 4천 건, 예상치가 7만 건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좀 낮게 나왔고요. 네. ISM 서비스 PMI도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여기 고용 지수는 조금 떨어졌고 네. 프라이스 지수도 고점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 아리송하게 자꾸 만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죠. 연준이 9월에 금리 인상을 할까 안 할까? 만났어요. 50대 50입니다. 모른다. 뭐 동결한다 49, 올린다가 49. 25bp 이상 올린다도 2%가 있기 때문에 네. 진짜 50 to 50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월에 인상한다. 네. JP 모건은 12월에 인상한다. 골드만, 모건, 바클레이스는 연말까지 동결한다. 시티는 10월 인하한다. 인하?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이게 오히려 인하는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 뭐 이러면서 좀 안 좋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FOMC가 없고 그게 있잖아요. 그 잭슨홀. 잭슨홀. 예,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지나치면서 9월 FOMC 즈음에 지금 50 to 50가 계속 이어지면 그때 또 막 누구는 금리 인상해야 된다, 누구는 뭐 시장 안심시키려고 하고 어지럽겠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구간을 우리는 맞이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중간 선거 기간도 좀 겹쳐 있으니까 그 선거 전에 오는 변동성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 번은 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서 그 조정에 대해서 다들 뭐 올 수 있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증시 얘기가 좀 달라지니까 그 부분들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막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예정했던 대로 이어간다라고 해서 채권 금리에 뭐 발작이나 이런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는 AI 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유가와 금리에 대한 우려들을 날리는 거는 결국 우리는 AI를 봐야 그쵸. 된다. 예, 그래서 AI가 기업 실적을 얼마나 밀어 올릴 수 있는가가 이 금리와 유가의 압박을 납득시킬 수 있는 주가를 또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허들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우려를 넘길 수 있어?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고 가이던스가 조금 미진하거나 만약에 예상치를 그냥 부합하거나 그래버리면 이제 많이 올라온 섹터에서는 주가가 쉽게 올려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저는 금리랑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AI 인프라에 대해서 뭐 계속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들의 90%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낙관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한 번쯤 나올 때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면 본인 PR 한 번씩 하잖아요. 내가 이걸 또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다우지수랑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날 어제 이제 제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수출도 눈부십니다. 저를 욕하는 가짜 뉴스와 민주당은 뭐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광고를 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경지 가장 큰 승리는 아직 우리 앞에 있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저는 AI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제조업도 이제 데이터 센터 짓고 이런 거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건설에 여전히 가장 강력한 최종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캐터필러 오른 것도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도 네. 그렇고. 그리고 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뭔가 뭐 광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이 또 규제하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든 좀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S&P 500이 그래서 본인들의 목표치에 도달했다. 7,740까지. 근데 기술적 지표를 보면 상승세가 8,234, 8,541. 뭐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8234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요. 딱 넣어서 이제 기가 막히게 또 엑셀 딱 하면 예. 이제 숫자 나오는 거죠. 뭐 공식이 있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은 7,500대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약세.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과도한 상승 모멘텀, 지정학적 리스크, 고용과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상승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연말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토스 5가 이제 가짜 신분까지 제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거 신분증을 뭐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인격체를 뭐 만든다는 거예요? 가짜 신분증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만드는 거 뭐 쉽지, 그렇죠? 그쵸.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 드리잖아요. 네. 프론티어 모델과 오픈웨이트 모델의 어떤 경쟁. 예. 프론티어 모델은 내가 이렇게 엄청나다,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홍보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쵸. 오픈웨이트는 저거 봐라. 쟤네 때문에 저 보안이 지금 엄청 중요한데 쟤네 저 폐쇄형 모델로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오픈형 모델도 필요하다. 약간 이런 내러티브가 있어서 이게 약간 좀 홍보성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이만큼 대단해. 예. 어.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실험을 하다가 나온 거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고가 난 건 아니고 이거 이렇게 시켜봤더니 실제로 하더라. 막 이런 것까지 하더라. 예,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뭐 헤지 펀드들도 AI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AI 덕분에 지수가 올라가지만 또 반대급부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누군가에겐 걱정이겠지만 보안주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쵸. 아주 예, 행복한 그런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무서워요. 만약에 내 계좌에 누가 이렇게 막 OTP 번호, 뭐죠? OTP 네, 번호 맞아요. 막 다 그 해킹해가지고 네. 이거 돈 가져가면 어떡하지? 뭐 많이 갖고 있진 않지만 진짜 좀 그런 게 저도 피부로 좀 느껴지는 네. 게 얘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위임하니까 그렇죠. 자꾸 이게 막 자기 혼자서 막 한영 키를 눌러놓고 난 누른 적이 없는데 안 눌러져요 한영 키가. 아 그런 것도 예. 컨트롤이 돼요? 예, 모르겠어요. 얘가 뭘 만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안 갑자기 로그인도 가끔 안 될 때가 오.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맥미니를 쓰는 거거든요. 아 예, 이거 하나 그냥 폐쇄로 만들어 걸로. 놓고 거기에서만 돌아가라. 거기엔 내 개인정보 별로 안 넣어놓으니까. 근데 뭐 저는 뭐 제 개인정보야 몰래 세상에 떠도는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약간- 신경은 안 쓰는데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기업 단에서는 중요해지겠죠.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 오픈웨이트 모델이 중요해지는 게 오픈웨이트는 다운만 받으면요. 다 오프라인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안에서만. 네. 그래서 기업 안에서는 이걸 쓸 수 있어서 네. 얘가 보안적으로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까지는 오픈웨이트가 기능적으로 프론티어한테 많이 밀린다고 했는데 그게 키미 케이스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네모트론이나 메타의 라마나 이런 것들이 오픈웨이트 모델인데 그런 것도 쓸만하다 쪽으로 가니까 이제 시장이 그러면은 굳이 얘네한테 맡길 필요가 없네. 얘네 보안도 봐야 되고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더 많이 봐야 되네. 이런 과정에서 좀 트랜지션이랑 리바운드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안을 이제 좀 뭉쳐보자라고 해서 제이미 다이먼이 핵심 인프라 연합에 자꾸 이런 걸 만드네요. 저번에는 젠슨 왕이 뭐 하나 만들더니 이번엔 제이미 다이먼이 핵심 인프라 연합에 참여하자라고 하면서 뭐 은행이나 에너지나 공공시설 이런 데 또 보안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웨이트 AI 모델이 어디까지 좀 대중화가 되는가가 저는 되게 관심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론티어 모델이 계속 나아가는 구간에서는 AI 하드웨어 섹터가 계속 좋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오픈웨이트가 막 좀 대세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을 나눠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데 오픈웨이트 AI 모델이 정부의 안전성 테스트에 미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의미를 해석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미포함이라서 얘네는 규제에서 자유롭구나 풀어준 거일 수 있는데 네. 누가 봤을 때는 뭐야 정부가 관리를 안 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옛날에 비트코인도 제도를 좀 확립을 해야 오히려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이 등락폭이 줄어들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거 제도권에서 막 미소스랑 이런 거는 막 거의 정부가 지금 게이트 키핑하는 느낌인데 이런 것들은 왜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엔트로픽은 또 클로드용 자체 칩에 대한 팀을 구성했다. 네. 그래서 엔트로픽은 또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있으니까 본인 나름대로 계속 프론티어 모델이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TPU도 있고 그런 아마존도 자체 칩이 있고 그러니까 엔트로픽도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엔지니어를 채용 중이고 AWS, 구글, 엔비디아, AMD 하드웨어를 핵심으로 유지하는 멀티칩 접근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자체 개발 맞춤형 칩을 제작 중이다라고 하니까 엔트로픽도 나름대로 계속 그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네. 그리고 뭐 빚이 좀 많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엔트로픽 돈 잘 벌고 있고 그런데다가 모건 스탠리와 같은 은행들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상환을 해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들도 다 생각이 있겠죠. 그쵸. 엔트로픽이 상장하면 요거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프론티어 모델과 오픈웨이트 모델의 어떤 뭐 묘한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엔트로픽 상장 전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제 스페이스X가 상장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일론 머스크 이렇게 웃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웃는 사진을 썼네요. 네. 누가 파이낸스가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봇을 활용해서 달에 가고 뭐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짓고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시장은 그 전날 좀 오른 것도 있어요. 한 9% 본장에서 급등했던 것도 있어서 네. AMD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본장에서 오르고 시간 외에서 빠지고 그 다음 날 오늘 간밤 본장에서 또 추가 하락이 좀 나왔다. 근데 얘기는 다 뭐 좋은 얘기 했습니다. 매출 1조 달러 달성을 기존 예상보다 1년 앞당긴다. 그리고 2029년에 달성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론 타임이 있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반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안 믿어도 무방합니다. 아니 이게 네.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을 한다라기보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여기는데 네.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딜레이가 될 수 있잖아요. 저 이거 혹시 또 오해 생길까봐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 저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저도 굉장히 너무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일론 타임은 아무리 좋아해도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도를 크게 보내지 않았다. 네. 그리고 스타링크 뭐 열심히 영업한다. 그리고 지상 데이터 센터도 확장하는데 열심히 적용을 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요게 좀 컸죠. 엔비디아만 이 베라를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게 하필이면 그 AMD한테 또 악영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그 실적 발표 그 구간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언을 했다면서요. 근데 사실 얘네가 스페이스X가 AMD 걸 쓰려고 했다가 엔비디아만 쓸 거야 하면은 악재인데. 근데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AMD에게 부정적인 거를 지금 프레임을 막 씌우고 싶은 그런 심리에서 이렇게 엔비디아 것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싫어할 수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에게는 호재, AMD에게는 좀 악재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모바일 사업 추진한다고 해서 통신주들이 최근에 기세가 좀 꺾였습니다. 모바일이라는 거는 스마트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페이스X가 요 정도 역량까지는 이제 갖췄나 봐요. 그러면서 통신업을 영위할 거다. 그렇죠. AT&T 같은. 근데 이것도 사실
스페이스X의 원래 사업 자체가 구조 자체가 이거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뭐 인터넷 사용할 네. 수 있게 하고 스타링크 통해서. 그래서 되게 장기적으로 어쨌든 통신주에게 악재였고 통신 기업들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나름대로. 근데 간밤에는 또 이제 스페이스X의 그 컨콜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퍼 샌들러는 목표가를 140달러로 이렇게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의견은 또 나뉘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가를 235달러로 앞으로 이제 뭐 1조 달러 간다는데 지금 사놓으면은 지금 주가도 많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부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요게 이제 좀 고민이죠. 락업. 네, 내일부터입니다. 이 실적 발표 이틀 뒤부터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이제 락업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2배 이상이 더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조금씩 나오는 구간이라 이 구간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한 12월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냥 뭐 스페이스X는 그냥 길게 본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JP모건에서는 오히려 목표가를 상향했어요. 왜요? 보니까 그 이미 상당한 사전 포지셔닝이 좀 있었을 것 같다. 사전 포지셔닝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제 말이죠? 그 보호예수 출회가 네. 우리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알죠. 네. 스케줄을. 그래서 거기에 최근에 많이 빠진 게 미리. 미리 반영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테슬라,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를 칭찬하면서 네. 독점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주인공은 엔비디아인데 근데 어쨌든 스페이스X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거 보시면은 하이 프로필 인돌스먼트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샤라웃을 해줘서 올라갔다라고 마켓워치에서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라고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좀 있어 보이게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밑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걸 받아줬습니다. 네. 이 아주 웅장한 사진 열어놓고 AI 컴퓨팅은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 우주로 간다. 너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가자. 약간 둘이 요즘 티키타카가 좋아요. 저기서도 이제 두 분이서 네. 뭐 깐부치킨 한 마리 드셨는데.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오픈웨이트 진영과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프론티어 모델의 엔트로픽과 GPT가 잘 나가는 거 머스크가 제일 싫어합니다. 네. 그러기 잘 나가야 되는데 심지어 샘 알트만이랑은 거의 척을 쥐고 있고. 거의 앙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야 오픈웨이트 필요해라고 할 때 머스크가 되게 크게 동의를 해주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스페이스X 덕을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만 영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폭스콘의 7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4%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서버와 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AMD는 불똥이 좀 튄 거죠. 머스크가 플래그를 거기다가 찍어버리니까 네. AMD의 주가는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것만 영향을 준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적은 되게 좋았습니다. 실적 계속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데 실적 발표 직전에 급격한 상승세. 그러니까 본장에서 너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요 실적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더 큰 성장세와 더욱 명확한 마진 확대를 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네. 그럼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 이 헬리오스 플랫폼. 그러니까 AMD가 갖고 있는 그 렉 플랫폼. 그러니까 이 어제 캐펙스가 좀 늘었다 했잖아요. 네네. 그게 명확하게 좀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AMD도 어쨌든 엔비디아를 쫓아가야 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돈을 사실 투자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는 돈만큼이나 투자해야 되는 비용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헬리오스 플랫폼으로 좀 완성시켜서 렉을 좀 팔아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앞으로 캐펙스를 좀 쓸 것 같아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은 지금도 107% 증가했고 앞으로도 수익 확대가 나타날 것 같다. 다만 서버 CPU 공급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수요의 상당 부분이 예측되지 않아서 쇼티지가 좀 났는데 이게 이제는 예측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왔으니까 공급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7년도에는 좋아질 거다. 그래서 사실 좀 덜 빠졌어요. 장 초반에는 8%까지 하락하다가 네. 그거를 이제 장중에 양봉 만들면서 좀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샌디스크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좀 더 낙폭이 늘어났습니다. 7%까지 하락을 보이는데 뭐 사실 가이던스가 좀 하회한 부분들은 큰 악재긴 하죠. 맞아요. 네,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내줬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보시면 11.11이 예상치잖아요. 네. 이 보통 어제 AMD는 어땠냐면 이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붙여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그 마이너스 되면은 이거 예상치 하회하는 거잖아. 라고 해서 좀 책이 잡혔는데 샌디스크는 아예 이 매출 가이던스와 EPS 가이던스 자체가 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되게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지금 이제 상황은 좀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저런 이제 메모리 관련한 기업들이 되게 높아야 되는데 가이던스 하회가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근데 그것도 참 이게 애매한 게 예상치 보세요. 자체가 너무 높았나? EPS가 39가 나왔어요. 3.9도 아니고 39예요. 네. 그리고 예상 EPS도 44에 46이에요. 더 올라갔어요. 아, 근데 기대치가 높았구나. 높아진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구나. 마진도 83에서 85%예요. 좀 메타 수준이잖아요. 지금.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기업이에요. 샌디스크는. 그 스토리지 그거 팔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데 근데 또 뭐 생각해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울 따름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는 조금 뭐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허들이 좀 높고 금리도 좀 부담스럽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샌디스크가 뭐 큰 잘못을 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웨스턴 디지털에서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EPS도 예상치 이상으로 맞췄고 매출도 그렇고 지금도 이번 것도 잘 나왔고 프리캐시 플로우도 예상치보다 늘었고 네. 근데 주가가 10%가 급락을 합니다. 여전히 10% 급락.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채팅창에서도 나오네요. 너무 많이 올랐다. 끝.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일론 머스크가 진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또 이 얘기도 했거든요. 어떤 얘기요? 여전히 가장 큰 제약은 메모리다. 메모리가 부족하다. 네. 왜 최근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땡큐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좀 덜 빠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스토리지는 빠지는데 디램은 좀 괜찮지 않나? 라고 네. 하면서 좀 자리 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생산량이 매년 약 20%씩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를 보면 매년 200% 어쩌면 그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려가 뭐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뭐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업단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섞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어웨이브가 솔리다임이랑 단연간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스토리지인데 단연간 계약이면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장기 계약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솔리다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닉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고 이들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네. 뭐 금리도 있고 뭐 오픈웨이트 모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다는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 외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벳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뭐 정말 주요한 인물이 지금 이탈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하사비스가 거의 본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상적인 경영에서 물러나서 AGI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 구글 안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뭐 연구한다는데 왜? 그러니까요. 4명 나갔다는 건 그럼 누가 나간 거예요? 나갔다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하사비스는 이동을 한 거고. 네. 근데 그 알파벳이 봤을 때 지금 솔직히 클로드랑 GPT가 너무 치고 나가니까 네, 네. 약간 조금 그 쇄신을 한 것 같아요. 인적 개편을 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하사비스를 긴급하게 AGI 모델에 투입해서 여기에서 앞서 나가자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프딘이라는 AI 전문가가 퇴사를 해서 스타트업을 만든대요. 이런 거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동종업계에 대한 창업이나 이직을 좀 금지하는 그런 관련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은 뭐 괜찮은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악재로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서 대신에 이제 AI 코딩 스타트업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구글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제미나이가 약간 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그 제미나이 신제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청사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구글은 뭐 비용 컨트롤이 되잖아요. TPU도 있고 그런 거 팔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가 막 크게 빠지지는 않지만 어쩌면 프론티어 모델 안에서는 지금 약간 고민이 좀 많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뭐 참고만 하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매출을 알고 봤더니 오픈AI가 다 담당하더라. 그래서 어쩌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코파일럿 매출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쇼피파이가 AI 트래픽 증가세 지속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간밤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AI를 활용해서 돈을 이렇게 잘 버는 기업들에 대한 후한 평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고요. 좀 빠르게 이제 실적주들 간단히 보면 서클이 쉽지 않더라고요.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처음에는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위로 쐈는데 그걸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은 이제 9월 16일에 출시될 아크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이 그겁니다. 이제 그 거래하는 플랫폼. 거래를 해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서 보니까 뭐 블랙록이나 굉장히 유명한 뭐 비자나 이런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디즈니도 괜찮았습니다. 토이스토리 5 이거 참 인기 많았어요. 흥행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요것도 좋았고 테마파크도 좋았다라고 하면서 선방을 했고요. 우버는 조금 아쉬운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실적이 좀 안 좋았고 프리캐시플로우 떨어진 거 보면 계속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도 계속 자율주행차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고 하니까 언제쯤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프뷰티도 실적 다 좋았는데 초록색이네요. 근데 주가가 빠져요. 왜 그러죠? 좀 많이 올랐어요. 엘프뷰티 최근에. 이제는 다 올랐나? 예,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이릴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지없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강한 탄력을 보였고요. 마운자로의 기세 이거 왜 오젬픽이랑 비교했는지 모르겠어요. 노보노지스크의 메인은 그거잖아요. 원래 뭐죠? 위고비. 네, 위고비인데 오젬픽이 원래 1등이었거든요. 네. 예전에. 그래서 이거를 확 앞서 나갔다라는 비교 차트도 있었고 왜 지난번에 아스트라제네카랑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합병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논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시 원래대로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센트러스 에너지와 뉴스케일 파워는 원전주인데 네. 센트러스 에너지는 그 우라늄 원자재를 이렇게 하는 거래하는 업체고 뉴스케일 파워는 아시는 것처럼 SMR 업체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실적 가시성이 좀 낮고 센트러스 에너지는 실적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외에서 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온큐도 뭐 주가가 최근에 막 재미는 없었기 때문에 EPS 마이너스 나오는 거야 어느 정도 예상했다인지 시간외에서 주가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레드와이어 최근에 우주 관련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요 정도면은 선방했네. EPS도 예상치보다 높았네 하면서 주가가 시간외에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내일도 이런 중소형주 많이 나옵니다. 네. 이웨이브 퀀텀, 에어비앤비, 어플라이드 옵토 일렉트로닉스, 리게티 컴퓨팅, 레드캣 홀딩스 이런 기업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쭉 얘기 듣다 보니까 당이 좀 떨어집니다. 예, 아침부터 저희가 싱그러운 과일을 좀 먹으면서 조금 쉬도록 할게요. 청도 복숭아, 예, 유명하죠. 여러분들 여름철에 복숭아들 많이 드실 텐데 저희가 프리미엄 황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복도 있고 딱복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다. 딱복이네요. 복숭아 좋아해요? 복숭아 저 이거 물딱복 좋아해요. 물딱복. 물딱복? 약간 물딱복 같아. 딱복과 물복의 사이.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너무 괜찮네. 딱딱하지도 않아요. 이거 좀만 후숙하면은 완전 맛있어지겠다. 그렇죠. 한 10개 정도가 대과로 들어가는 그 구성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3kg짜리 핫딜로 저희가 3만 원대 준비했는데 마트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런 과일 고르려고 하면 복불복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는 굉장히 최고의 품질, 프리미엄 제품만 엄선해서 구성을 했다라고 하니까 수출용이에요. 우리가 어디 또 외국으로 내보내려면은 부끄럽지 않은 제품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복숭아는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이라는 걸 아시면은 다들 빠르게 주문을 하실 겁니다. 더해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인간 복숭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인간 복숭아. 오. 여름에 이제 에어컨 바람 대중교통도 그렇고 또 실내에서도 그렇고 좀 춥잖아요. 그럴 때 딱 가디건 이렇게 하나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새
1+1을 넘어서 위아래 세트로 막 4가지 구성 막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에도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1+1이 아니라 남성 셔츠 3종, 여성 니트 3종 택일하시고 그 다음에 바지는 무조건 보내드립니다. 지금 명성님이 입고 있는 컬러가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 베이지 컬러? 그리고 네이비 컬러도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입은 핑크 컬러 곱게 입어봤고 그리고 그레이 컬러와 또 블루 컬러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포근하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여기에 더해서 핏이 좋은 바지도 보내드립니다. 비버리 힐즈 폴로 상하이를 최초로 저희가 4만 원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가을 정도까지 입을 수 있거든요. 초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니까 필요하셨던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제품들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복숭아처럼 다 상큼한 그런 시장이 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